먹사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세금 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무려 71명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국회의원의 세금 오남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진 의원 42명입니다. 이 중에 64%, 27명이 자신이 허비한 세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습니다. 미반납자는 자유한국당 19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바른미래당, 대한민국당, 우리공화당 각 1명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반납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1억 9,100만 원입니다. 또 현역인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10%인 29명이 지난 20대 임기 때 국민 세금을 낭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14명은 자신이 잘못 쓴 세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반납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5명, 정의당 1명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반납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4,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이른바 먹튀했다는 거군요. 먹튀. 에? 국민이 낸 세금 복지로 돌려준다고 할 때는 못 퍼져서 환장했냐고 하면서 자기들 세금 낭비는 관행이고 실수라는 거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이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중단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집회를 최대한으로 악용해서 우파 시민단체를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으로 매도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청원 코로나에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걸 갖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셨을까요?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둬야 할 건 집회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주요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제주도에는 최대 30만 명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부산 등 주요 휴양지 호텔과 항공편 예약은 이미 70에서 90%가 찼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야영장도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90% 완료됐습니다. 주요 골프 예약 사이트들에 따르면 연휴 기간 골프장 예약률은 70% 수준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일부 골프장은 이미 풀 부킹 상태입니다.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가 여행 수요를 늘리는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방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키를 쓰고 놀러 가는 사람 따로 있네요. 내 고향도 못 가는데 남의 고향이 웬 말입니까? 불효자는 오고 효자는 여행 안 갑니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기업들의 고의 과실이 드러났으나 법적 배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법무부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손해로 입증된 것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그동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어 왔는데요. 법을 개정해서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지금처럼 버젓이 보호받는 상황 더 이상은 없어야겠죠.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거라는 반대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징벌은 아무리 혹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 인력 충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분류 작업 인력 투입 중간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업계가 서브터미널 분류 작업 인력을 하루 평균 2,000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나 200여 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조합원들이 있는 곳은 추가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조합원이 없는 곳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까지 발표한 상황인데 여러 택배사들이 오는 27일 일요일에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태도, 신뢰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알만한 회사들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기사님들의 눈물 젖은 택배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